네, 503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AT 2급 제57회 기출문제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검색해서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산 근로소득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은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 청정기업에 전자 발행된 하면은 위쪽이죠.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셔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거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4월부터 6월 거는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번 문제는 앞에 메인 매출 전표를 하나도 입력 못했어도 11번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위에가 매출이니까 거기 위에 거 전자 쪽을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에서 청정기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네요. 1,80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죠. 다음 2번, 12번 1기 확정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인가? 네, 방금 여기에 있는 26매가 답이 되겠죠? 네, 26 답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해서 6월 15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물어봤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15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6월 15일 거 입력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메모했다면은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들어가서 3번 이거 확인 안 하더라도 답을 바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눌러서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조회해서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은 얼마냐. 이것도 아까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요 메모한 숫자가 있다면은 146153을 답으로 입력하면 되지요. 메모한 거 어디다 메모했는지 헷갈린다 하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셔가지고 합계금액을 봐야 되니까 밑에 이거 여기 밑에 이 화살표 아시죠? 이걸 눌러야 합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4615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죠. 2기 예정. 네,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에 있단 말이죠. 과세 세금 계산서 1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맨 위에 있는 것의 그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을 조회하면은 아마 저장된 거 불러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작업하면서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예 해서 불러가지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금액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예정 지금 열려있죠. 14번 난에 세액은 얼마냐. 그래서 14번에 세액 161153 네, 의제매입세액 반영된 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16115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 2기 예정 지금 작성해 놓은 거죠.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질문 계속 똑같은 질문이에요. 매 회차 보면은 질문하는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해당하지 않는 거 보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까 우리가 여기 1번 난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한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수령 그러면 매입 쪽에 기타에 가봐야죠. 매입의 그 밖에 공제매입세 이 안에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요 신용카드 15,000원 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근데 금방 확인했습니다. 아까 요 14번 난.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이것은 4번이 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근데 보는 방법은 만약에 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려면은 면세 매입이나 면세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과표를 봤을 때 과표의 요 85번 계산서 발급 금액 또 86번의 계산서 수취 금액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 거죠. 이거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 18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조회하라. 제2기 확정신고기간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갑에 반영되는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있죠? 닫혀졌으면 다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셔가지고 갑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 합계 금액입니다. 매입 명세의 합계 이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공급가액 이거죠.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3050000 이 3050000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창에 가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다시 입력해야 2기 확정이죠.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 14번 세액은 305000이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제2기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네, 27번 난의 세액 여기 있는데 이게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거 복사하면 되죠. 저 위에 있는 차감세 같은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3628200. 네, 그래서 여기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 문제의 배점은 22점이었습니다. 22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4문제가 22점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요. 22점. 소득세보다 배점이 좀 작네요. 그렇죠? 소득세는 8점, 7점, 9점 이렇게 됐죠? 8, 7, 15에다 9 하면 24. 뭐 한 2점 정도 차이가 있네요. 다음은 결산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예, TAT 2급 결산은 뭐 FAT 1급의 결산과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수동 결산 문제. 장부상 2023년 말 현재 가수금 장원전자께 외상매출금 880만원과 단기대여금 회수한 450만원으로 밝혀졌다. 네, 가수금이 부채잖아요. 밝혀졌으니까 부채를 차변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장원전자라고 알려줬으니까 가수금 거래처 장원전자 넣으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요거 대변에 단기대여금 요거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수동분계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의 가수금 합계를 넣으려면 좀 귀찮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과 단기대여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예. 가수금의 거래처가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봤습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장원전자,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태평기기, 가수금은 거래처 모르는 가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 대변 108번 외상매출금, 여기 거래처가 장원전자 거였습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8800000 또 대변 단기대여금의 거래처가 태평기기 4500000. 이렇게 하면 이제 차변 가수금이 자연적으로 밑에 1330만원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제 차변 가수금 방향키로 쭉 가서 133000000 이렇게 하면 돼요. 가수금 정리하는 수동결산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그 수동결산으로는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 57회에서는 좀 방향을 다르게 했네요. 가수금 정리 문제가 나왔어요. 가수금 정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현금 과부족 정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소모품 정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수동결산에서 나올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결산 자료의 입력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 무형자산 내역이다. 이거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계산이 되겠죠. 결산에 반영하시오. 결산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고정자산이 요거 하나면은 그냥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정자산이 요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면 그거 다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가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편하겠지만 이거 하나일 때는 오히려 그냥 입력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기말 재고자산의 현황. 이거는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입력하면 되는 거죠.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그런데 이게 뭐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고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품이 말이죠. 원가가 단위당 즉 단가가 52,000원이에요. 그런데 시가가 6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곱하기 500개를 해야 할까요? 어느 거 적용하시겠어요? 시가 적용하시겠어요? 원가 적용하시겠어요? 왜 시가 적용하죠? 재고자산인데. 자, 여러분 재고자산은요 평가 방법이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든가 뭐 매도가능증권이라든가 이러한 자산들은 그러한 자산들은 즉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시가 그냥 공정가치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저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가하고 순실현가치, 여기서는 지금 순실현가치 대신에 시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실현가치는 여기 판매 비용을 빼야 되는데 지금 판매 비용 이야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가가 순실현가치라고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작은 것을 적용한다 해서 저가법인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원가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할 금액은 500개 곱하기 52,000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500개 곱하기 52,000원. 그래서 2,600만 원을 여러분이 메모해 놔야 돼요. (2,600만 원) 메모해 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동 결산할 준비가 이제 된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요 날짜 넣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여기 손익대체분계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먼저 완료하고, 결산을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손익대체분계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자, 2,600만 원 여러분 메모하셨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가가지고 엔터를 3번 쳐보세요. 엔터를 3번 하면은 밑에 고정자산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 입력해가지고 여기에 당기 여기 20번에 있는 회사 계상 삼각비를 메모했다가 입력하면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계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프트웨어 저 밑에 있어요. 240번 소프트웨어. 코드는 2000 ERP 프로그램 취득일 2023 0401. 자, 1,000만 원을 몇 번에다 입력해야 될까요? 1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이죠. 네, 왜 4번인지 아시죠? 취득일이 당기이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에 넣는 거예요. 기초가액에 넣어서는 안 돼요. 네. 기초가액에 넣는 값은 고정자산 등록할 때 기초가액은 전기 이전에 취득한 것들이 기초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3년도 당기 취득이니까 4번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정액법, 네, 9번에 1번 정액법 그대로 두고 만약에 정률이면 여기를 0번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연수 5를 입력하면 정률이 결정이 되고요. 관리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비구분. 관리부면 경비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800번대로 해야죠. 예. 만약에 용도가 생산부 이랬으면 이거를 500번대로 바꿔야죠. 이 ERP 프로그램이 생산부 거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500번대 1번 해주고요. 관리부분이니까 0번 해주면 800번대입니다. 뭐 ERP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생산 부분의 ERP 프로그램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은 ERP는 전사적인 전산화 작업이거든요. 전사적인 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 생산, 구매, 영업, 판매, 회계, 마케팅 모든 이 카운팅 업무, 숫자 업무가 전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것을 우리가 전사적 정보관리 시스템 ERP라고 합니다. ERP.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ERP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생산관리, 원가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관리란 관리는 거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ERP 프로그램 안에. 자, 그래서 여기 이 숫자 20번에 있는 이 150만 원을 여러분이 메모하시라 이거예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 요거 입력해야 돼요. 예, 20번에 있는 150만 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했고 결산에 반영할 숫자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기말 재고액을 먼저 입력할까요? 아까 여러분 메모했죠? 500개 곱하기 52,000원 했을 때 얼마 나왔죠? 불러주세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응? 2,600만 원이요? 네. 26 플러스 엔터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스페이스 바로 엔터. 여러분 지울 때는요. 그 셀에 놓고 스페이스 바 치고 엔터 치는 거 아시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 셀에 있는 내용 지우는 방법. 딜리트 키 아니고요. 스페이스 바 엔터. 그렇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인데 제가 상품 재고액에다 넣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디 있냐면은 제조원가가 다 끝나야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가 2,6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6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에 하나 입력할 게 무형자산 우리 메모한 숫자 있죠? 고정자산 등록안이 150만 원. 어디다 입력하느냐? 관리부 거잖아요. 관리부 거니까 여기 판매관리비 밑에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밑에 무형자산 상각이에요. 네, 무형자산 상각. 네, 소프트웨어 거기 만들어져 있죠? 네, 여기에 이 셀입니다. 여기다가 150만 원. 엔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만 원 맞죠? 만약에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예,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공장 거는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 판매관리비 위에 있는 거. 예, 여기 보면 여기 7번의 경비가 이게 제조 경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공장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할 때 제조업에서는 공장 부분이다 즉 500번대다 그러면은 여기 제조 경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 안에다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이다 그러면 800번대잖아요. 판매 관리비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 결산할 내용 데이터는 요 두 가지였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 점표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점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해야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아니요 하신 다음에 아니요 해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제대로 지금까지 결산한 것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방금 점표 우리가 추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분 예정일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2024 0331 그리고 처분 확정일은 2023 0331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점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대체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점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됩니다.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지금 이 결산 절차를 결산자료 입력에서 점표 추가 잘 눌렀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아니요 하고 나서 점표 추가 제대로 눌렀다면 에러 없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한번 재무상태표 작성하라는 말은 없지만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에러가 없어야 된다. 예.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얼마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표 입력한 것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표 추가한 것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했던 거 다시 작성해가지고 다시 전표 추가해서 다시 작성할 때도 아니요.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불러냈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다시 작성한 다음에 전표 추가 다시 해보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다시 작성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2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초기 2월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초기화 시키고 그걸 다 닫으세요. 다 닫은 다음에 또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다시 열어서 다시 아니오해서 또 작성해가지고 다시 전표 추가를 하면 해결이 되는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를 해야 되죠. 평가 문제가 23점. 이 평가 문제는 결산 문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문제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결산 플러스 앞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뭐 기초정보관리라든가, 기초정보관리는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결산 포함해서 전체적인 걸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1번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1번에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냐? 우리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할 때 이거 하나 만들었었죠.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가셔가지고 1번 탭을 눌러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76만 원이죠. 다음에 22번 거래처 원장 5월 말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처 원장 조회하는 거 이제 많이 익숙해졌나요? 앞에 날짜 엔터 치시고 뒤에 날짜 5월에서 엔터. 네, 외상 매출금 108번이라는 거 이제 아직도 검색하나요? 외상 매출금을? 네, 108번 엔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코드 순으로 020 7425 맞았고, 청정 기업 1480 맞았고, 비전 통상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비전 통상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받으러움 현황 조회.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받으러움의 총액은 얼마냐? 만기일별로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말일로 조회하면 되죠. 네,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가서 받으러움 현황 가겠습니다. 자, 만기일별 탭에서 여기를 만기일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고 연도에서는 6월로 입력하고 엔터 치고 또 연도에서는 엔터 치고 또 6월로 입력하고 엔터 치고 엔터 치면 6월 1일부터 6월 말일이 빨리 입력됩니다.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해야 돼요. 그래서 6월에 만기인 것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2,20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 문제 조회하는 것은 역시 반복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다음에 24번 1월계표 조회. 1사분기 발생한 제조경비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네, 월계표 가셔가지고 1월부터 3월이 1사분기죠. 1월부터 3월. 이건 일계표에서 해도 되고 월계표에서 해도 되고 결과는 같은 겁니다. 1월부터 3월로 입력하시고. 제조경비의 총계니까 자산, 부채, 자본 다음에 제조원가, 제조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조경비의 총계는 9620000이죠. 9620000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 500번대로 처리해야 될 것을 500번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게 틀리겠죠. 다음에 25번은 1사분기의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 지금 열려있는 화면에서 영업의 수익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대변에 있는 290만원 답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2사분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날짜를 이번에는 월계표 눌러서 입력하는 게 좀 더 빠르겠네. 2사분기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을 우리가 2사분기라고 합니다. 제품 매출 총 금액은 얼마냐. 제품 매출은 자산 부채 자본 밑에가 이제 제품 매출이죠. 그래서 제품 매출 290960000을 답안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개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하고 달라요. 제품 매출 따로 있어요. 다음에 4사분기 발생한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에 있는 차량 유지비를 물었습니다. 4사분기니까 10월부터 12월을 우리가 마지막 분기를 4사분기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로 내려오셔가지고 차량 유지비가 얼마냐.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볼 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차량 유지비가 차변에도 개가 있고 대변에도 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변에도. 네. 대변에 있는 요거는요. 우리가 저기 결산을 끝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결산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수익과 비용, 손익 대체 분계할 때 비용이 전부 다 손익 계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차량 유지비의 총액이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변에 기입하면서 손익 계정 차변에다가 전기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건 지금 12월 31일 손익 대체 분계 때문에 생긴 거고, 여기서 질문한 것은 요 4사분기의 차량 유지비의 발생 금액이 얼마냐.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43000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 3월 말에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냐.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3월로 월을 바꾸시고, 미수금은 유동자산이죠. 당좌자산 쪽에 있습니다. 361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3610000. 다음 문제 재무상태표 3월 말 선수금은 얼마냐. 지금 3월 말이죠. 선수금 유동부채 있죠. 유동부채로 내려가서 선수금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9750000. 다음에 재무상태표 9월 말 원재료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9월 달로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고 원재료 하면 재고자산에 있겠죠. 재고자산으로 내려가면 원재료 여기에 있습니다. 501833946. 501833946. 이거 이제 그 원재료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가 그 분계를 안 넣었으면 여기 이 문제도 놓치겠네요.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일반조표에 입력했던 그걸 빼먹으면 이것도 틀리겠네요. 원재료. 9월 말이니까 안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 기간이 만약에 2기 확정 기간이면
근데 아마 그게 9월 말로 내가 입력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기에. 2기 애정 때. 그래서 9월 말로 원재료 대체 분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넣었으면 이게 틀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번 문제죠? 그 다음이 31번이요. 아, 이건 보기에서 찾는 거군요. 833. 3번이었네요. 보기가 답이. 그 다음에 31번 12월 말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여기를 12월로 입력을 해서 단기 대여금이다. 그러면 당좌자산이죠. 단기 대여금 1,500만원. 이거는 저기 분계, 결산 수동 분계, 아까 단기 대여금 400 얼마인가 450만 원인가 그 가수금 정리한 거 있죠. 그걸 안 한 사람은 이것도 틀리겠네요. 다음은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냐. 재고자산의 제품이 기말 제품이죠. 재고자산에 내려가 가지고 제품 2,600만 원. 요거는 아까 500개 곱하기 원가로 제대로 한 사람이 여기에 맞죠. 만약에 500개 곱하기 시가를 적용했으면 제품이 이게 아니겠죠. 다음에 33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비품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자, 고정자산의 장부 금액을 물어보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12월로 돼 있는가 보시고 유형자산의 비품을 선택하시고 뭐 감가상각이 없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숫자 보셔야 되는데 비품에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4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부금액은 여러분 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장부금액입니다. 금액란이 두 칸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여기가 장부금액이에요. 왼쪽은요. 자산의 취득 원가고 그 다음에 감누, 차감계정 감누.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금액란의 좌측에 표시되는 거고 우측에 표시되는 게 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장부금액을 물어보면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쪽에 있는 금액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을 질문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부금액은 이거. 감누 2천만 원 차감 계정을 차감한 요 3천만 원을 답으로 입력해야 되고, 자, 장부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차량운반구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잔액과 장부금액은 달라요. 차량운반구 잔액을 물어봤으면 잔액은 취득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물어본 것은요, 유형자산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장부 금액이 얼마냐, 장부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득 금액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잔액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잔액이 얼마냐? 차량 운반구 잔액은 5천만 원이다. 장부 금액은 얼마냐? 3천만 원이다.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몇 번이죠? 34번이죠? 네, 소프트웨어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그 밑에 바로 있죠. 소프트웨어 850만 원이죠. 85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고정자산 등록할 때 취득금액을 1,000만 원 등록했잖아요. 그런데 왜 소프트웨어가 850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상각했잖아요. 150만 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상각을 했다고 해서 상각 누계액이 그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니까 유형자산처럼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의 취득 원가에서 바로 차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150만 원이 상각되었는지는 이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결산 문제 앞 시간에 할 때, 앞 시간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했나요? 할 때 우리가 1000만 원 취득 금액으로 넣었죠. 그런데 지금 850이다 이겁니다. 결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150을 소프트웨어 상각 금액으로 반영했죠. 다음은 마지막 35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재무상태표 12월 달 거에 밑에 가면은 517 185 315가 있죠. 네,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점 처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퇴근할 시간이 딱 됐네요. 자, 506페이지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